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안이요. 네. 어제 이제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에서 네. 이제 그 내용이 발의했던 준비한 탄핵소추안 일부 내용이 네. 공개가 됐던데 이거 다음 주에 발의되는 거 맞는 거예요? 발의된다는 것은 예. 국회의원들이 예. 모여서 내면 발의가 되는 겁니다. 절차를 거쳐서 예, 가면 예, 발의되는 그렇죠. 겁니다. 예. 국회의원은 한 명 한 명이 독립기관입니다. 맞아요. 예. 걱정되시나요? 아니 이제 궁금해서요. 어제 네. 이제 이 내용이 이제 공개가 네. 돼가지고요. 내용이 어떤 부분들의 그러니까 예. 일부 내용이 공개됐는데 그 중에서 제일 이제 보도가 됐던 게 네. 요거요. 별동대라고 불리는 비공식 재판연구관 조직의 사건을 대통령 공소선거법 사건이요. 이거를 사전에 배당해서 심의하도록 지시했다. 요 대목이 눈에 띄더라고요. 예예예. 이 별동대라는 게 어떻게 운영됐다는 거예요? 사전에 나누어져서 심리하도록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거는 배당이 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4월 22일 날 고검에서 자료가 넘어옵니다. 예. 그 자료는 트럭 한 대분이에요. 7만 장. 예. 대법원은 종이로만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아직 전자로 보지 않게 되어 아, 있어요. 그때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 10월부터 전자로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먼저 배당되어 갖고 보여지게 된 거예요. 대법관들도요. 잘못된 거예요. 예. 별동대는 이제 찾아내야 되죠. 주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현대판 사법 쿠데타였다. 법여권 의원들 조희대 탄핵안 초안을 마련했다. 112명이 여기에 지금 발의한다. 탄핵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없는지 어떤 내용인지 이경 기자 먼저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조희대라고 한다면은 그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그 선거법 관련해서 이것을 절차를 무시하고, 그러니까 배당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모든 법 통과시켰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발의안에 대해서 지금은 아직 발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서명을 한 상태입니다. 100명 이상의 서명을 한 상태인데 전화 연결을 했었죠. 그러니까 법적 위반, 헌법 위반이라든지 법 위반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야 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언론에서도 많이 얘기가 나온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 첫 번째 제가 취재한 것만 말씀을 드리면 정식 배당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 공동재판연구관실의 형사팀 일명 조희대 별동대만 이 사건 심리를 미리 지시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 절차가 모두 위법이다. 그래서 법원 조직법 7조 대법원 내규를 위반했다. 형사법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여기 포함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전 전달을 받았고요. 헌법 위헌도 있다. 그러니까 위헌도 있다라는 거. 재판의 공정성 및 적법 절차 원칙의 침해, 헌법 12조 27조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정치적 중립의 의무, 헌법소 의무 방기, 헌법 7조 103조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실제로 발의가 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지금 일단 모르겠습니다. 이제 당론으로 결정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또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 주도적으로 처리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일각에서는 정치적 부담이 좀 있을 것이라는 얘기는 하는데 이미 지금 사법부가 신뢰를 잃고 정상적으로 가동되기가 참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신뢰를 이미 잃은 지 오래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여러 사법개혁이든 검찰개혁이든 여러 개혁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키고 여러 입법적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는 인적 청산이 아니겠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되게 위험한 짓거리를 많이 했죠, 우리 전 대법원장님께서. 실제로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자들에 대해서 구속영장 줄줄이 기각했고, 재판을 또 또 지연시킨 데 있어서 그런 여러 또 의혹들이 불거져 나왔고, 이미 다 드러나 있는 상황이고 사법부의 내부에서도 이미 신뢰를 잃었다는 평가가 좀 많이 나오는 걸 보면 지금 사실은 이 조희대 대법관은 스스로 거취를 정해야 되는 시점이 이미 지났죠. 그러니까 결국 국회가 가지고 있는 입법권으로 탄핵 절차를 돌입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오고 말았다. 그리고 또 정청래 당대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늘 강하게 강조를 하기 때문에 저는 무리 없이 또 과반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자, 이게 이제 실제 가능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병철 변호사님 전화 연결해서 말씀 들어보겠는데요. 일단 탄핵안 발의가 되었다. 112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했다가 아니라 법리적으로 실제 탄핵을 할 수 있는 사유인지 아닌지는 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것 같은데 이병철 변호사님 전화 연결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네, 수고하십니다. 이병철 변호사입니다. 자, 이제 민주당을 중심으로 지금 조희대 탄핵안 이제 초안을 만들었고 112명이 이제 일단 참여를 했습니다. 자, 법적으로 탄핵이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라는 부분에 우선 변호사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저도 언론 기사는 봤는데요. 아시다시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제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법외국제 1호로 고발해서 지금 매일같이 경찰
서울경찰청하고 저하고 통화하면서 이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수사 결과가 그 송치 의견으로 나오거나 나아가서 검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나오는 정도의 성과가 있다면 탄핵 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뭐 현저히 높을 겁니다. 거의 뭐 90% 이상. 그런데 현재 단계에서 제가 그 어제오늘 언론 기사에 난 그 탄핵 소추안 초안이라는 걸 읽어보고는 그 정도 수준으로는 전부 다 그간의 언론에서 논의됐던 의혹들 정도이고 그 정도 가지고는 법률적으로 탄핵이 인용되기는 현재로서는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말씀은 지금 이제 여러 가지 혐의가 있지만 이것이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서 사실로 확인돼야 하는데 이게 주장만으로 탄핵을 냈을 경우에 입증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아시다시피 뭐 윤석열 씨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재판도 우리 국민들이 다 뭐 중계방송으로 다 봤고 그래서 그 헌법기관의 탄핵이 어느 정도가 되어야지 이제 인용된다. 인용이라는 거는 이제 파면한다는 거죠. 그래서 헌법 소지가 없다. 이러이러한 헌법 조항을 중대하게 위반했다. 또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 그 결과 조희대 대법원장을 대법원장이라고 하는 그 헌법기관, 그 기관의 사명인 헌법수호 의지가 전혀 없다 해서 이제 파면한다. 이렇게 이제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사실관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고 그것은 형사소송법상의 형사재판의 사실관계 입증과 유사한 정도의 그런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정도의 입증을 요하는데 현재 뭐 언론에 난 초안은 제가 보기에는 법률적으로 법률가가 썼다기보다는 그냥 언론에서 쓸 수 있는 칼럼 수준 아닌가 저는 솔직히 좀 실망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 첫 번째는 헌법 위반, 두 번째 법률 위반, 세 번째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파면에 이르게 할 만한 중대한 사안이냐 아니냐 이렇게 이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법률 위반도 예를 들면 제가 지금 법외국죄로 그 이제 고발한 게 형사소송법상의 그 엄격한 서면주의를 위반했다. 이제 그게 형법상의 법외국죄로 포섭이 되느냐 이제 이 문제인데 수사는 이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법상의 그런 종이줄력한 서면주의를 위반했다. 이 법률 위반 그것이 헌법상 어떠한 조항을 또 위반했느냐 그것이 얼마나 헌법적 차원에서 중대한 것이냐 그래서 결론적으로 헌법 소지가 없으므로 파면이다라고까지 해야 되느냐라는 이 단계별로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상당히 까다롭고 그래서 뭐 탄핵이 인용된 건 아시다시피 윤석열 그 박근혜 두 대통령에 대해서 인용됐지 뭐 여러 검사들이라든가 한덕수 국무총리라든가 등등 전부 다 기각됐거든요. 그래서 현재 있는 초안은 저는 단단히 보완해야 되고 약간 섣부르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변호사님 말씀대로 하면 지금 현재 이 초안이 좀 더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는지 첫 번째 법 왜곡죄와 관련돼서 법률 적용을 잘못했다라고 이제 지금 고발을 했지 않습니까? 네. 자, 그 다음 단계로 그것은 입증을 할 자신이 변호사님 있으신 거죠? 이거는 사실은 사실관계는 다 이제 드러나 있으니까요. 네. 사실은 법리 적용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네. 서울경찰청도 한 50여 명의 그 변호사 자격이 있으신 수사관들, 법률가들이 이거를 검토를 하고 있고, 저도 계속 이제 최근에 나온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명날인한 조희대 대법관이 참여한 그 최근 그 대법원 판례를 법의국죄를 입증하는 논증하는 또 자료로도 또 내고 했는데 이제 헌법재판 탄핵 문제는 그런 이 서면주의나 엄격한 요식주의 위반이 있었다. 작년 선거법 위반 그 네. 재판에서 그것이 이제는 헌법적 차원에서 네. 헌법적 차원에서 누구의 어떤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느냐. 그것은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의 피선거권, 공무단임권, 나아가서 정치적 기본권 그리고 헌법상의 그런 국민 주권주의의 대원리 이것을 중대하게 침해했다. 그래서 이것은 도저히 대법원장 직에 그대로 놔두면 안 되고 직에서 쫓아야 된다. 파면해야
법리적 논증을 굉장히 잘해야 되고 사실관계는 드러나 있어요. 이 부분. 네, 예. 두 번째 사실관계 문제는 12월 3일날 비상계엄 내란 당일날 밤 그 다음 새벽 그 직후에 대법원에서 어떤 회의가 있었다, 뭐 등등, 또 아무런 헌법 수호를 위한 어떠한 성명서를 발표라든가 이런 것도 전혀 없었다. 그 다음에 언론에 보니까 탄핵 소추 초안에 여러 판사들이 내란 마감자에 대해서 영장을 기각했다. 이런 게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 사유다. 그거는 100% 각하될 겁니다. 그런 사유는. 그거는 판사의 독립성이 있는 거고 대법원장이 판사한테 영장을 발부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었어야 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 그 내지는 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주장 자체는 각하다. 나머지 회의를 했다. 헌법 수호를 위한 비상계엄에 대한 비판 성명 하나 없었다. 이런 문제는 일단 사실관계가 규명이 더 되어야 하고 그리고 그러한 것을 헌법적 차원에서 중대한 헌법 위반이니 대법원장이 그때는 이러이러한 행위를 했었어야 된다. 아니한 부작위는 중대한 헌법 위반이다. 이렇게 될 수 있는 어떤 역사적 사례라든가 굉장히 엄밀한 법리적 논증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 규명도 필요하고 법리적 논증도 굉장히 고도로 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 초안은 제가 보기에는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자, 그럼 지금 현재 법의국제로 이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이제 상고심 사건 관련된 대법원 내규 그리고 또 무작위 배당 절차 이런 무시는 법적으로 입증이 될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기본권 침해까지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 법의국제 관련 부분은 중대헌법 위반으로 연결을 시키기가 쉽죠. 자, 그것이 입증되었을 경우에 자, 중대한 헌법 위반이다라고까지 연결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좀 짧게 답변을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지만 경찰에서 이것을 형법상 법의국제에 해당한다. 또는 종전 죄로 하면은 직권남용 또는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라고 통치하고 검찰이 기소를 하는 단계까지만 나오면 네. 이거 사실은 서두르면은 한 2-3개월 내에 끝나거든요. 네네. 그까지만 나오면 그때 탄핵소추 넣으면 거의 99% 탄핵됩니다. 자, 이것도, 왜냐하면 이거는 예. 국민주권주의라는 대통령 선거를 짓밟은 거니까 네. 이건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는 거죠. 자, 범죄 사실이, 예. 끝까지 단계에 이르러서 탄핵소추를 해도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네요. 자, 그러면 소추를 발의해 놓고 나서 이 수사가 진행되면서 결과가 나오는 것을 증거로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는 방법도 있겠네요. 물론 그렇게 해도 예. 되죠. 그 타이밍을 잘 맞춰가지고 예, 예. 그렇지만 수사가 언제 끝날지는 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이게 워낙 초유의 사태고 일국의 대법원장을 탄핵시킨다는 것은 대통령 탄핵 못지않게 중차대한 또 의미가 있기 때문에 또 의외로 법리 검토라든가 또 이제 수사도 사실관계에 대한 수사도 또 많이 해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조희대 대법원장실 및 박영재 대법관실 그리고 대법원의 여러 필요한 그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해야 되고 하니까 의외로 시간은 많이 걸릴 수 있다. 그래 보면 국회에서 탄핵소추하는 것은 좀 타임을 잘 봐서 약간 현재는 조금 천천히 하는 게 좋다. 그래서 민주당 당에서도 공식적 입장은 현재는 탄핵 소추가 공식적 입장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자, 이제 이 부분 질문을 좀 꼭 들어봐야 하는데요. 자, 6월 3일날 대통령 선거일이 이제 확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대선 후보 등록일 이전에 이제 5월 1일날 이게 파기환송 결정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이거는 대통령 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하고 분명히 정치적 목적으로 한 것이고 초고속 기획 개판을 했다라고 우리가 의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은 의도가 있다고 변호사님도 보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는 100% 그거는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려고 하는 의도 말고는 당연히 설명이 안 되죠. 근데 이것도 입증을 하기가 나 그런 게 없었고 우리가 법 절차에 따라서 간 것이다라고 하면 이것 때문에 사실 탄핵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증거로서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만 좀 설명해 그렇지 주시죠. 않습니다. 그 언론에 보면 제가 고발한 법의국제가 입증하기 어렵다. 그 법의국제 그 구성 요건에 상대방의 권익을 침해할 의도로 이런 게 있고 또 그런 목적으로 이 목적범으로 돼 있다. 그 목적은 내심의 마음인데 그걸 어떻게 입증하냐. 네네. 이런 또 법조인이라는 사람들도 그런 터무니없는 소리를 해요. 또 진보 이런 법조인조차도 그런 터무니없는 소리를 하던데 그것은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아니면 의도를 가진 것이다. 조희대 대법원이나 이런 데 잘 보이려고. 변호사들은 그거 지키면 안 된다 이렇게
예, 예. 왜냐하면 목적금이라는 거는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게 내란이에요. 윤석열 등등 한덕수 내란이라는 게 국헌문란을 위한 목적으로 폭동한 자이잖아요. 그 목적은 내심에 뭐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는 나는 개몽하려고 했다 했지만 안 받아주잖아요. 그 목적이라는 거 내심에 있는 마음을 입증하는 게 아니고 객관적인 전후의 여러 증거들을 가지고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법의국제도 그 무지하게 사람의 마음을 목적을 어떻게 입증하냐 그런 거는 최소한 법조인이라는 사람이 그런 소리를 하는 거는 의도를 가진 거다. 조이대 편들어 주려고. 진보 유튜브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완전히 사기꾼들이죠. 입증은 너무나 쉬워요. 너무나 이 사례가 없었던 1년 이상 걸렸던 건데 왜 이렇게 빨리 9일 내에 이렇게 빨리 해칠 수밖에 없었느냐에 대한 수많은 의혹을 뒷받침하는 간섭 증거나 정황 증거는 많은데 그것이 정당하다는 증거는 하나도 조이대 측에서 제시한 게 없어요. 단 하나가 법에 선거법에 1심, 2심, 3심 6개월, 3개월, 3개월이라고 돼 있다. 그거는 지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안 지켜도 된다는 게 대법원 판례예요. 그러니까 개몽령이다 하는 윤석열 주장과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목적을 가진 것이다. 의도가 있다는 건 사실은 다 입증이 돼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이대 탄핵 소추가 지금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미 조이대 탄핵을 위한 최소 발의자 수는 통과했죠. 대통령을 제외한 다른 고위공직자를 탄핵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국회의원 제적 3분의 1,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100명일 겁니다. 100명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이들이 발의를 해야 돼요. 그리고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제적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국회의원 제적이 지금 왔다 갔다 하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일단 300명이라고 치고요. 150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지 조이대가 탄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조이대 탄핵 얼마 전까지만 해도 좀 까마득한 얘기로 여겨졌습니다. 100명이 발의를 하고 150명이 찬성하는 거 하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금방인데 그 하겠다고 마음 먹는 게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난해 5월에 이미 조이대 탄핵안이 국회에 제출이 됐습니다. 당시 조국혁신당에서 이 다른 군소정당들과 함께 탄핵안을 제출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까지 실질적인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거의 10개월이 다 돼 가는데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었어요. 지난해 10월에도 탄핵안이 한번 발의가 됐는데 역시 흐지부지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달에 다시 한번 탄핵 추진이 공식화되죠. 자, 그러면서 속도를 내기 시작합니다. 지난주 목요일에는 마침내 조이대 탄핵에 동의하는 국회의원 112명이 모입니다. 조이대 탄핵안을 발의하기 전에 국회의원들로부터 서명을 받는데 국회의원 조이대를 탄핵하겠다라고 탄핵하자고 동의하는 사람이 112명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이게 지난주 목요일 얘기거든요. 지난 목요일까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말까지 계산해 보면 현재 120명이 넘는다고 해요. 어제 제가 취재한 바로는 120명이 넘게 탄핵안 발의에 동의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서명을 했대요. 동의한다 정도가 아니라 서명을 했다는 거야. 150명의 찬성이 있으면 조이대가 탄핵이 되는데 이미 120명이 찬성 서명을 했다면 이제 30명밖에 안 남은 거죠. 그나마 그 남은 숫자도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조이대 탄핵과 관련해 가지고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제도개혁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인적 청산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법개혁을 위한 법적인 변화 당연히 중요하죠. 지금 사법개혁 3법이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대법관 증원, 재판 소원, 법 왜곡죄 이게 지금 통과가 됐어요. 사법개혁을 위한 중대한 진전이었습니다. 근데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인적 청산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법부에 있으면서 법원 판사로 있으면서 이상한 판결을 내렸던 사람들 잘라야 한다. 대표적으로 조희대, 지기현, 우인성 뭐 이런 자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자들을 내쫓아야지. 사법부로부터 배제를 해야지. 공직 배제를 해야지. 그래야지 이제부터 개혁이 된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첫 발이 바로 조희대 탄핵 이렇게 된 겁니다. 이 의견에 동의하는 사람은 뭐 상당히 많아요. 120명이 넘게 참여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과는 사실상 기정사실이나 다름이 없어요. 이게 언제 발의가 되고 공식 발의가 되고 언제 국회 본회의를 거쳐서 정식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하느냐 요게 문제일 따름입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요. 지금이 선거 국면이잖아요. 선거 국면. 근데 조희대 탄핵이 선거 국면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당연히 우리 민주 진보 진영 시민들은 결집을 하겠죠. 그런데 저쪽 당 애들도 결집을 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근데 지금 분위기는 저쪽 당 애들이 질이 멸렬해 가지고 분산되는 그런 분위기인데 괜히 이 조희대 탄핵을 끌고 왔다가 이 찍들을 직결시키면은 역결집을 시키면 안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얘기들이 있긴 있어요. 저도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습니다. 조희대 탄핵을 하는 거 당연히 우리 민주 진보 진영 시민들은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고요. 조희대를 탄핵하면 우리 민주 진보 진영 시민들 와 몰려 나와 가지고 표를 찍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만 그럴 거냐 이거야. 저쪽 애들은 안 그러겠냐 이거지. 야 민주당에서 조희대까지 탄핵을 해버렸어. 야 큰일 났다. 야 이번에 투표 국힘당이 안 하면 우리 진짜 뭐 되겠다. 이럴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른바 역결집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우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희대 탄핵을 당장 진행하는 건 조금 부담스럽죠. 그래서 지방선거 끝난 뒤에 할까?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반대를 안 해요. 좀 신중한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통과만 시키면 되는 거 아니야 일단. 그리고 조희대 탄핵안이 실제로 국회에 제출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조희대가 함부로 움직이기도 어려울 겁니다. 특히 이 내란 재판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는 약간 지들 멋대로 뭐 우인성 판사 이런 사람들이 지 멋대로 막 하고 그랬잖아. 지기현이 지 맘대로 했잖아. 그런데 조희대 탄핵안이 국회에서 딱 이게 계류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되면 판사들도 함부로 판결을 못 내리겠죠. 자칫했다가는 나도 저 꼴이 날 수 있겠네. 법 왜곡죄로 쇠고랑을 차거나 탄핵을 당해서 판사 직책이 날아가거나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국회에 제출만 돼 있다면 일단 시간을 좀 끌어도 된다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 통과될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문제일 뿐 조희대 탄핵되는 건 이제 기정사실이나 다름없습니다. 조희대의 이 탄핵 사유를 종합을 해보면 뭐 대략 6가지가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이것만 해도 글쎄 제가 듣기로는 2가지 이상의 탄핵 사유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절차 위반, 그 다음에 정치 개입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나와 있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지난 12.3 계엄 당시 조희대가 보여줬던 이상한 행태라든지 서부지법 폭동 사건 때 이 폭도들을 오히려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한 태도, 그리고 백보천보 양보해서 입을 다물고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대법원장이 법원이 박살이 났는데, 그리고 판사가 성남폭도들한테 맞아 죽을 뻔했는데 입도 뻥끗 안 한다는 것, 그 자체가 사실 위법한 불법적인 행위 아닌가요? 위법을 따질 때는요, 적극적인 행동만 따지는 게 아니라 소극적인 행동도 따집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하지 않은 것도 위법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이대의 이 서부지법 폭동 사태 당시의 태도, 그리고 내란 당시의 태도는 적극적으로 헌법과 질서를 수호해야 할 대법원장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부작위 위헌이라고 볼 수도 있죠. 자, 아무튼 조이대는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칩니다. 근데 이 탄핵 사유를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12.3 계엄이라든지 서부지원 폭동 사태에서 보듯 중대한 헌법적 위기, 대법원 사법부의 위기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부작위가 하나 있을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정치에 개입을 해서 정권을 바꾸려고 했던 이런 선거 개입 사건, 이게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그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결정은 절차와 법리를 무시하고 자신의 정치적인 야욕을 관철시키려 했다는 거죠. 대법원장이 재판권을 가지고 정치를 한 겁니다. 이보다 더한 잘못은 없죠. 이걸 보자면 거의 명백해요. 그러니까 조이대가 그 사건을 소부에 보냈다가 다시 전원합의체로 갖고 왔다가 다시 소부로 보냈다가 왔다 갔다 했다, 이런 불법적인 절차, 이것도 당연히 문제가 될 거고요. 서면 재판 서류 7만여 종을, 7만 페이지나 되는 재판 서류를 그 대법관들한테 배포하지 않고 자기가 별동대를 동원해서 만든 재판 서류를 가지고 후다닥 결론 내렸다, 이것도 문제가 되죠. 이 절차상 하자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이 절차상 하자의 목적이 뭡니까? 정치 개입, 선거 개입이 목적이었거든. 특정한 대통령 후보를 낙마시키려고 하는 정치적 목적이 있었잖아요. 정치적 목적 이 자체가 이미 탄핵 사유가 되는 겁니다. 대법원장이 왜 정치에 끼어드냐고. 자, 그런 면에서 조이대의 탄핵은 거의 기정사실이라고 봐도 과언 아닙니다.